음, 지난 이제 2주 동안 이제 변경 사항들 중에 이 SK케미칼하고 이제 쿠콘이 이제 새로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K케미칼하고 쿠콘 이 두 종목에 대한 얘기고요. 이 SK케미칼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SK케미칼 얘기는 이마트나 삼성물산하고도 좀 많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이제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종목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좀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하고 이마트를 먼저 살짝 볼게요. 살짝.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간으로 놓고 보고요. 매출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5년치를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은 편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뭐 지금 최근에는 약간 늘은 상태고요. 뭐 또이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삼성물산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려고 했던 게 이마트였죠. 이마트. 이마트는 보시면 이제 연간만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거의 한 2배가 된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한 1.5배는 된 것 같아요. 그죠? 보이시죠? 네, 숫자를 보시면 이제 대충 이마트는 머릿속에 이제 이걸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SK케미칼이죠. SK케미칼은 보시면 4에서 10이니까 거의 한 2.5배가 늘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보시면 50에서 2,500이니까 이건 뭐 10배, 10배, 100배? 몇 배? 50배? 아니, 250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가 안 되네. 5, 25니까 510배인가? 그 정도 되네요.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 그죠? 네, SK케미칼 무섭죠. 네, 무섭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분기를 살짝 봤더니 장난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봤더니 저런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저런 차트를 못 그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죠? 저 정도 실적에 말씀은 저 위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만원이면 47에 28, 28만원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SK케미칼 얘는 가 있네요. 다행이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44, 16이면 16만원 최소. 그죠? 가구도 남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6개월이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났죠? 그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항공은 뭐 이쪽은 6개월이 안 되는 것 같고 6개월이 지난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에서 이제 장대 항공이 나온 얘였던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한 애가 얘였던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까리했던 거는 금음락 차트였던 거고. 그래서 금음락 차트는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고 있는 지표가 얘였던 거죠. 그래서 뾰족 튀어나온 흔적.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가 이제 한 마리가 생긴 거죠. 생길 뻔했던 거죠. 아직 그물에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그물을 벗어나면 금방 차트는 제가 보는 게 사실 이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거든요.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여기서부터 그물을 여기서 이렇게 딱 벗어나면 뾰족 이제 꼬리가 보이죠. 얘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탁 물려 있는. 그렇지만 날아가죠. 한번 날아가면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그물 쪽으로 이렇게 물려들고 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정없이 도망가는 물고기. 이게 그물망 차트거든요, 사실. 그리고 밑에 있는 불통을 유심히 보세요. 불통.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한 달. 한 달도 유심히 보시고요. 그죠? 한 달. 네. 불통과 한 달. 그물망 차트. 이런 것들은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통.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한 달 무조건 가서 저항선 돌파를 한다면, 그게 지지를 잘 받고 있다면, 뭐 361 저항선 돌파라든지,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들어가서 되게 중시하는 지표죠. 여기가 사라고 한 날은 이 날이었던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날이었던 거죠. 이 양봉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발생하면 361 저항선 돌파로 아침 장중에 사도 되는 거죠.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이제 감이 조금씩 이제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단기 투자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차트가 나오든 차트 볼 줄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시점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대충 한 달 뒤에 또 점프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 시점이 대충 이날 아니면 이제 이날 사라고 했을 텐데 이날은 사라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 예감상 이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아가질 않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런 종목은 361 저항선 돌파 이죠? 사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되는 날은 사실 이 양봉에서도 사도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샀는데 저는 양봉 보고 샀는데 사라고 했던 건데 음봉 보고 사셨길래 제가 약간 이제 음봉에서는 안 사는 게 나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주식을 보실 때 역대 최저가를 찾아라 여기죠. 역대 최고가를 찾아라. 그런 다음에 직선을 하나 그리면 3년 이내 이선이죠. 그러면 이 주식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그 다음에 고점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3년 이내에 존재하면. 그러면 심리적 고점은 여기가 되고 심리적 저점은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의 지지선을 이제 마지막 지지선은 얘가 될 거고 여기까지도 뭐 큰 문제 없죠. 맨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얘였던 거고. 그래서 항상 100%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는 올라간 흔적이 전혀 없죠. 이 밑으로는 떨어지는 흔적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이 주가는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구나. 응축되고 있겠구나. 응축된 이후에는 위로 급등을 하든 밑으로 급락을 하든 하겠구나. 급락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급등을 한다면 최고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위로도 오를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2m로 떨어지면 지하실이라고 했고 이해됐죠? 지금 이제 이 SK케미칼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면 지금은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주가는 생각보다 덜 올랐죠. 지금 오히려 떨어졌죠. 지금 살짝만 기관이 팔았는데도 여기서부터 그죠? 살짝 밀었죠. 근데 주가는 확 밀렸죠. 보이시죠? 네.
이런 거에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관이 판 거냐? 아니죠. 그리고 이 외국인도 이제 좀 팔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매수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는 요거는 이런 것들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익 물량이든 그게 투자 물량이든 어찌 됐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이렇게 좀 들어와 주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시즌을 지금 못 사고 있잖아요. SK케미칼은 이런 상태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SK케미칼 지금 보유 중인 게 얘는 이거 여기다가 곱하기 얘를 하면 되겠죠. 한 600만원 정도 들고 계신 거죠. 이해되셨죠? 얘 또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한 3%, 지금 한 2, 3%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다음 쿠코는 이제 이런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쿠코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 지금 기관은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순매수 했다가 좀 삐리하게 지금 또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사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아니면 가능하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가능하면 한 일주일 이상 산 흔적이 있는 그런 종목 있잖아요. 특히 외국인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얘는 뭐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엄청 좋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얘가 상장하기 전에도 좋았는데, 그죠? 상장하기 전에도 좋았는데 상장 이후에도 좋은 종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아까 엔시스라는 종목과는 다르게 이 종목은 뻥카가 아닌 종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지를 좀. 그러니까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종목들인 거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이 떨어지면 땡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고. 이해 이제 좀 많이 되셨죠? 혹시 이 두 종목에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은 했거든요. 질문.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갈 거라는 거는? 그러면 저는 전재산 몰빵하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중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는 그게 이거죠. 그게죠. 얘가 가리키는 게 얘는 진짜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6.17% 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5.19%에 끝났거든요. 여기. 이 종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가에 관심을 갖고 이 시가라면 이 장대양봉의 시작점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장대양봉의 시작점은 양봉 전날이 종가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 이게 이제 장대양봉인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건 이제 스텝 3에서 배우시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과거로 빔을 빵 쏴요. 그러면 벽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날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벽. 이 기둥. 꼬리 말고. 꼬리는 통과하는 빔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이죠. 거의 한 두 달에 가까운, 그죠? 두 달 정도는 덮었잖아요. 덮는다는 표현은 밑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두 달을 덮는 장대 양봉이 나온 첫날이 여기죠. 네. 얘를 찾는 과정이 제가 얘기하는 장대 양봉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쟤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목을 발굴을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기본적 분석을 하고 저런 장대 양봉이 발생했나? 심리적 저점에서 심리적 저점은 이제 경기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뭐가 있었나?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전체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낫다는 그런 의미라서. 근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참 배우셔야 되는 단계고 물려도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겪는 게 나아요. 물리더라도.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안 망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건지 3년 내로는 안 망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최장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3년 잡고 있거든요. 내가 물타기를 했는데도 이 주식이 안 올라. 환장하는 거죠. 그래도 3년 내로는 내가 상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경기선인 거죠. 최악의 선. 그래서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회사만 저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안 망합니다. 사도 돼요. 그럴 때는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하나의 급등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361 저항선 돌파로 사도 된다. 361 저항선 돌파로 사도 된다. 361 저항선 돌파로 사도 된다. 이 저점에서 나름 저점, 일주일 중에 나름 저점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 저점끼리 연결한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장대 양봉 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얘였던 거죠. 얘였던 거죠. 지금 총 4번에 걸쳐서 크게 이제 오르는 이때마다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폭발을 했었겠죠. 지금 쟤를 빼면 이쪽만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도 터졌죠. 이날 그죠? 이날도 거래량이 터졌죠. 터졌다는 의미는 평소 거래량 대비 3배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 이상. 그 거래량이 터진 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거래량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 거래량들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나중에 스텝 3에서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이 거래량을 일으키는 주체, 그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산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살고 있는 거죠.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기본 이제 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리적 저점에서 사는 이 단기 저점에서 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제가 취급하는 거는 급등주예요. 그래서 급등주라고 하면 대형주는 최소 3% 이상. 그래서 거래량도 최소 200% 이상은 무조건 뜨고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만 사라고 합니다. 제가. 자, 똑같은 관점에서 다시 SK케미칼을 가시면 바로 보이시죠? 그죠? 엄청난 거래량이 떴죠. 봉 크기도 26%짜리가 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좀 커지는 거죠. 변동폭이 이제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폭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 주가를 볼 때 보라고 한 게 뭐예요? 저점이 높아지나? 고점은 높아지나?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라고 했잖아요. 저점이 또 높아졌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로 이제 막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행보하던 차트는 항상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씩 끊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끊으려고 하는 게 이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 끊고 이 고점 끊으니까 이 고점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점은 여기인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날부터네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가 세 달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까지네요. 6개월 지났네요. 그리고 나서 급등 우상향 패턴이 나왔네요. 자, 이 3개월은 뭐라고 했어요? 왜 3개월 단위로 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분기. 그쵸. 분기죠. 분기? 보고서죠, 보고서. 네. 지금은 까리했지만 뭔가 희소식이 있나 보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뭘 한다고요? 원래 해야 한다고 했죠, 제가. 누구 주관으로? 대표이사. 네. 대표이사 8월 10일이고 9월 8일. 그죠? 얼추 한 달 지났네요. 이해되셨죠? 네. 대충 얼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 종목에다가 이렇게 계속 대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 보시라고요. 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기 투자기 때문에 본 거예요. 지금 기준을. 그래서 한 달 단위로 계속 끊어서 보시고 일주일 단위로도 끊어서 보시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거 하잖아요. 주간회의. 그죠? 네. 그룹장 주간회의. 네? 파트장들 모아놓고 아니면은 그 위에 뭐 센터장 있다 그러면 센터장님 주간 회의 막 하잖아요. 주간회의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주가를 움직이겠도록 또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매수. 아까는 청산에 대한 얘기만 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SK케미컬하고 또 한 종목이 쿠콘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얘를 열었죠. 얘를 5대 그룹 제가 이제 따로 모아놓고 있잖아요. 5대 그룹 5대 그룹이 얘네 산하에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나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SK는 굉장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SK케미칼이 여기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SK케미칼 자회사로.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뭐 대주주는 뭐 당연히 뭐 SK그룹이겠죠. 화학 쪽에 관련된 회사고. 그래서 뭐 좋게 보고 있는 제일 제가 이제 대가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높으신 분, 그분 기준으로 SK 쪽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아직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얘도 지금 사라고 타이밍이 나왔죠. 매수 타이밍 왔잖아요. 네? 급등한 이후에 361 정선 돌파 왔잖아요. 사라고 하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안 사고 있죠,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면 제가 관망하라고 했죠. 관망. 네? 저점이 높아지고, 그죠? 고점도 높아지면 그런 종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요즘에 제가 좀 계속 보고 있었고 한번 먹고 나오지 않았나? 이따가 뺐죠. 그죠? 뺐죠. 왜냐하면 45도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청산하라고 했죠. 무너졌죠. 그죠?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라인이 단기 투자 라인에서는 이 라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잘 뺐죠. 그죠? 그렇지만 또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네요. 그죠? 고점도 높아졌네요. 그죠? 얘보다도 높아졌고 얘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SKI 테크놀로지는 그러면 제가 조만간 또 사러 가겠네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보는 게 뭔지. 이게 이제 5대 그룹인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진입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끊을게요, 일단.